일본의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일대기하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R&D 정책 자금의 현실을 이제 비교해 놓은 카드 뉴스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일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71살 네, 대신 네, 교수님이세요. 명예 교수님이네. 예, 도쿄 공대 명예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에겐 왜 외골수가 없나? 이거는 이분이 한 말이 아니고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는 왜 외골수가 없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기사를 쓴 거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 괴짜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이상한 음료도 만들고 정체 모를 기체를 합성해 풍선을 날리기도 하고, 예, 또 효모에 관심을 가져서 현미경 막 쳐다보고, 예, 또 세포 속 쓰레기통, 뭐 남들은 관심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했대요. 네, 꽤 오래 연구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지고 보면 대략 한 30 몇 년을 연구했나 봐요. 그래서 51살이 돼서야 이제 정교수가 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부분이 뭐냐면 이 파킨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뭐 단백질 뭐 노폐물을 청소하는 뭐 그런 유전자를 찾아냈대요. 뭐 이게 자가포식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속적인 지원, 얼마나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취약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기관은 미국식 교육 그 정책하고 일본식 정책하고 유럽식 정책하고 이상하게 짬뽕이 된 방식으로 이제 교육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일본에 몰랐는데 노벨상이 25개나 있네. 예, 물론 일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본에서 받은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위래요. 1위. 예. 와. 그런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한 명도 없다. 2013년 G20 국가 기준으로 지금 그렇다네요. 네. 뭐 노벨 평화상은 네, 있죠. 네.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 네, 받으러 갔죠. 네. 왜 그러냐? 이 기자가 봤을 때 문제는 정부의 연구 지원 방식. 아까 뉴스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제를 정하는 걸 공무원들이 그들의 눈의 기준으로 이제 그걸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제안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냐 하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 대학 교수를 좀 많이 활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학 교수들 해서 산학연 사업 지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횡령 사업 횡령된 부분이 많은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가 정신, 예. 또는 선구자 정신, 뭐 그런 거. 교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딱 그런 수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또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포켓몬 고 때문에 뭐 또 만들라고 또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었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없어.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또 뭐로 바뀌었어요? 네, 드론. 예, 지금 미국 아마존 어디 업체에서 지금 드론으로 뭐 피자 배달하고 뭐 택배 배달하고 그렇게 난리 나니까 이제 박근혜는 날아다니는 건 다 좋은 건 줄 알고 드론에 대해서 막 지원한다 그러고 그 대한민국 정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공식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2017년 예산 지금
추정 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2017년 예산에 보시면 거기에 2017년에 이제 지원한다는 그 산업 분야가 드론, 로봇, AI 뭐 그다음에 IoT. IoT가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즈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어려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하드웨어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으면 다 IoT예요. 다 IoT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발음 잘 안 되네. 자, 그런데 비교해서 과학 선진국 영국, 영국은 13명의 노벨 수상자가 이제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책임가의 임기가 1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그 대학이라는 게 연구 집대성 기관이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창업할 능력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는 발명가들 아이템이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망해요. 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이디어, 새로운 거, 뭐 그런 거, 많아요. 실제로 그거, 뭐지? 여러 금융업체, 디자인업체, 자금할 수 있는 금융업체, 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하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게 아이디어 팩토리? 예, 그 회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평가를 국민들이 이제 해줘가지고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그걸 제품으로 만들면서 그 수익을 나중에 쉐어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회사 외부적으로 망했어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굉장히 띄워주고 공공기관에 있는 그 연계 사업한 그 공무원들이 기발하고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그게 지금 제휴업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외국 기업도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콘센트 여러분들 그 왜 우리 이렇게 콘센트 꼽는데 보면은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아이고. 요거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일자적으로. 근데 이게 중간에 마디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우리나라의 그 아이디어 팩토리 거기 업체랑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거를 사업화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전문가들을 모집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수익이 발생되면 서로 수익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잘못되든 잘 되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은 해가지고 됐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서로 잘 안 되면 네가 잘못했냐 하면서 싸워서 망하고 이제 이 그 콘센트 이거 이렇게 된 업체는 수익이 많이 발생됐는데 내가 더 많이 했다 서로 돈이 서로 많이 가져갈 욕심 부려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임감 없이 툭 던져놓고 그냥 뭐 제품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오픈시켜 줘야 되냐면 대기업이 오픈시켜 줘야 돼요. 대기업이.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인과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부를 굉장히 많이 일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운영비를 카페에서에 나오는 그 수익 운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요청을 하면 그 카페에서 뭐 이게 시제품이 필요하다면 시제품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기업에서 나중에 언제 어떻게 해서 다시 수익 배분해서 다시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죠. 그걸 미리 해서 그게 잘 안 되면 그걸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패도 이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전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카페에서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대학교 앞에 카페 창업이 유리한 이유가 거기 카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커피 먹을 건 안 시켜 먹고 그냥 카페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거기서는 진짜 그런 중견기업들이나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와가지고 대표들이 와가지고 관련 물론 이제 뭐 CTO들도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못 해보거나 하는 그런 팀들이나 그런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창업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줘요.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업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좀 가진 사람들이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정경련은 기금 같은 기금 사업, 기금 기구, 뭐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사내유무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세금 만약에 그거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기금의 형태로 그거를 걷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런 뭐 강남 대로 이런 데다 창업 그런 동아리 만들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접근이 쉬운 가까운 그런 공간들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 데를 국가가 그 땅을 사가지고 아예 우리나라는 또 그 대학가 앞에 그런 술집 기타 등등 유흥문화가 있는 데는 또 그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감당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땅을 아예 사가지고 국가가 땅 사는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같이 만들어서 창업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상으로 예를 들면은 그 SK에서 그 예전에 그 했던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상품들 SK에서 만든 이제 뭐 관련된 상품들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무료예요. 카페 비슷한데 카페는 아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했었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문 닫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든지 와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누군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망 뭐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뭐 창업을 하시면은 돈 주고 뭐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거는 구세대적인 거. 되게 수준이 진짜 그런 구세대기예요. 제가 뭐 일부러 제가 큐티 CMK님한테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할 능력은 없어도가 아니라 있어야 돼요. 창업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고 그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아이템이 제품으로 됐을 때 그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도 소멸 그 제품이 만약에 유행에 어떤 상품화가 안 돼서 소멸이 된다 그래도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업을 하지. 음, 발명가들 그러니까 발명가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 대표님 같은 경우가 생각나네요. 제가 갔던 기업체들 중에 최근래에 제가 이 어,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래에 이제 보험사에서 아는 친구가 이제 소개해준 기업체를 가면 그 대표들의 마인드가 전부 다 기술력이 최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이 지금 출시되면 지금 나온 휴대폰이 최고겠죠.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 폰이 최고가 될까요? 다른 데서 분명히 거기다 더 부가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현재 상태에서 나온 제품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그건 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기술력 그리고 아이템 이런 것만 가지고 사업에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없어요. 하다못해 그 주크버그 뭐예요?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 만들 때 주크버그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방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지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의 사람들에게 그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렇게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열려있고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럿이 했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한 게 아니라 모방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오픈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적절선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간 거지, 그냥 본인만의 아이디어니까 그걸로만 꼭 해야 돼라는 걸로 해서 뭐 그게 제품이 되고 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R&D랑 이 과학 선진국 영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정부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데요. 정부가.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박근혜 정부죠. 지금 녹색 성장, 창조 경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창의적인 연구가 어렵다. 외골수 천재들을 기대하기에 앞서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골수 천재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다른 데서 창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핵심은 사람. 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이템, 뭐 기술력 그런 거보다 사람, 마인드, 그 다음 욕심내지 않고 하는 거, 초심, 뭐 그런 거. 예. 사업의 핵심은 그런 게 좋은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지켜나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약간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편법, 예, 뭐 그런 거 좀 되면, 예, 그러면 사업하는데 책임감 갖게 하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결정적으로는 그 일본은 이상하게 연구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뭔가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물론 이 사람이 그 지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받고 계속 오랫동안 해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여러 기관들한테 요청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계속 연구 활동을 집중해서 해서 30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내용은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아! 그렇구나. 아, 예리하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어, 오타 났어요. 오타. 네. 그래서 네,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입니다.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대한민국 정통 정책 자금. 와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상이 수상이 되려면 뭘 바꿔야 되냐? 에,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에, 모든 시작은 돈의 흐름이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네. 교육,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산업 시스템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또 우리나라에 맞게끔 조금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그 다음 후세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교육 그 정책은 한번 서면 에,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30년 정책을, 네, 그 교육 정책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수능에다가 도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 기획한 그 정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을 바꾸고 그거 하려면 누가 바꾸죠? 대통령이 바꾸네. 그래서 모든 시작은 대통령에서부터 네, 시작이 되네요. 네.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결국은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자,